산부인과 항암화학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산부인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제작된 교육 동영상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이란 약물, 즉 먹는 약 또는 주사제 형태의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항암치료는 목적에 따라 수술 전 선행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항암과 방사선 병합요법, 완화요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방법. 항암제는 보통 정맥주사, 즉 손등이나 팔의 말초혈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약제 종류에 따라 케모포트 등 중심정맥관 시술을 하여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피하주사 또는 근육주사로도 투여하기도 하며 알약 또는 캡슐의 형태의 약을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일정. 항암치료는 항암제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반복 투여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의 효과 판정. 항암치료 효과는 대부분 2에서 3개월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를 종결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일반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투여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생성하는 골수세포를 억제하므로 가벼운 출혈, 쉽게 멍드는 증상, 피로감, 쉽게 숨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 감염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 주사 맞은 부위의 피부 손상, 말초 신경병 증상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부작용도 개인마다 발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 구내염. 항암제에 의한 구강점막 상피세포의 손상으로 입안이 헐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 항암화학요법 후 5일에서 14일 사이에 생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집니다. 탄툼 가글을 이용하여 가글하는 것이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구내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덱사메타손 가글 또는 니스타틴 시럽으로 가글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피하며 부드러운 칫솔로 매식후와 취침 전에 양치질을 하고 틀니가 있는 경우 식사 후에 잘 씻고 잠잘 때는 제거합니다. 입안의 염증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것이 힘드시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심과 구토. 항암치료 중 흔하게 겪는 증상으로 속에 메스꺼움이나 울렁거림,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고 자극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은 피하며 뜨거운 음식은 음식 냄새가 더 많이 나므로 차거나 미지근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방받은 항구토제는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하루 6회 이상 심한 구토가 지속되거나 2일 이상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식욕부진.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음식의 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5에서 6끼로 나눠서 섭취하며 드시고 싶을 때 드십시오. 밥을 먹기 힘든 경우는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영양 보충을 위해 고단백, 고열량 음료를 드십시오. 식사량이 적은 경우 과자, 과일, 빵 등 평소 선호하는 간식을 드십시오.
식사 장소나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설사. 물 같은 변을 하루 3에서 4회 이상 보는 것으로 설사가 조절되지 않으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체중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증상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 또는 이온 음료, 미음이나 죽을 드시고 콩, 양파, 양상추, 탄산음료 등 가스 발생 식품과 우유 및 유제품을 드시지 마십시오. 설사가 지속되면 항문 주위의 피부가 자극되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좌욕을 하고 피부를 잘 건조시켜 주십시오. 처방받은 지사제를 복용하여도 설사가 계속 나는 경우 또는 하루 4에서 6회 이상 심한 설사가 지속되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비. 대변 보는 횟수가 줄고 대변 보기가 힘든 상태로 딱딱하고 마른 변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시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과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대변을 보고 싶을 때는 참지 않도록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처방받은 변비약을 변의 양상에 따라 하루에 1에서 3회 조절하여 복용합니다. 탈모. 약물 투여 후 2에서 3주가 지나면 머리카락, 눈썹, 채모가 빠질 수 있습니다. 탈모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항암 치료가 끝나고 4에서 6주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자극성 샴푸로 부드럽게 머리를 감으시고 두피가 자극되고 머리카락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염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스카프를 쓰고 두피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심한 탈모가 예상되면 미리 가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신체 변화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가족들이나 의료진에게 표현하고 감정 조절이 힘든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색소 침착 및 손톱, 발톱의 변화. 항암 치료 중에 얼굴, 입안, 항암제 주사를 맞은 부위의 혈관을 따라 또는 전신적으로 피부색이 검게 변할 수 있고 손톱이나 발톱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손톱, 발톱은 짧게 깎지 마시고 손, 발톱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시고 손, 발톱 주위의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 진물이 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 신장, 방광, 폐 독성. 대부분의 항암제는 간 기능 저하와 간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합니다. 한약, 버섯 달인물, 녹즙, 인삼,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은 항암 치료 중에 드시지 마십시오. 또한 항암제에 따라 방광이나 신장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신장 기능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드물게 일부 항암제의 경우 폐기능 저하나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필요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말초 신경병 증상 통증. 손끝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상도 심해질 수 있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을 처방받거나 항암제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거의 회복되나 약제 종류나 투여된 용량에 따라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등의 신경증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십시오. 적혈구 감소.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몸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어지럽고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적혈구의 생산을 자극하는 주사를 맞거나 수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 있을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누워있거나 앉은 자세에서는 천천히 일어나시고
피로감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활동만 하십시오. 빈혈로 인해 혼자서 활동하기 힘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혈구 감소.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염은 구강, 피부, 폐, 비뇨기계, 항문 등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고 발생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보통 항암제 투여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에 따라 백혈구 성장 자극 주사를 맞거나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감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사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체온계를 구비해 두시고 열이 나면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38도 이상 열이 나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지혈이 잘 안 되어 작은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나고 잇몸 출혈이 되기 쉽습니다. 수치에 따라 수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 이를 세게 닫지 마십시오. 움직일 때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급성 과민 반응. 특정 항암제를 투여한 후 수분 내에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오한, 열감이 생기고 드물게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항암제를 투약하기 전에 미리 예방약제를 투여하나 투약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바로 응급조치가 필요하므로 콜벨을 눌러 즉시 의료진을 호출하도록 합니다. 항암제 주사 투여 중 주의사항. 항암제는 보통 정맥주사, 즉 손등이나 팔에 말초혈관 또는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합니다. 일부 항암제는 정맥주사로 투여되면서 혈관을 자극하여 정맥염과 혈관의 경화를 일으키거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나가는 경우 혈관 주위 조직의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에 의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영구적인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전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항암제 주사 투여 중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팔은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주사 부위를 테이프로 고정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떨어진 물건을 줍는 등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수액 라인이 당겨지는 경우 주사 바늘이 빠질 수 있으므로 항암제 투여 중에는 주사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수액 라인이 당겨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암제 주입 속도를 절대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항암제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발생. 항암제가 주사 부위 주변으로 새거나 바늘이 빠지는 경우 즉시 콜벨을 눌러 의료진을 호출하도록 합니다. 기타 사항.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항암 치료 중에 다른 약을 먹어도 되는지, 항암 치료 동안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항암 치료 중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치과 치료를 해야 할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항암화학 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항암화학 요법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